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임감 있게 글쓰기 지문 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문 왜 바로 들어가냐고요?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거 수필인데요. 그냥 뭔 얘기하냐면 야, 글 쓸 때 베끼지 마. 그러고 네가 써. 정직하게 써.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쓰기 윤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겁니다. 읽어볼게요. 윤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중학교 때 비교할 수 없이 할 일이 많다는 걸 느꼈다. 그러다 보니 수행평가 과정에 진로 탐구 보고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다. 윤서는 고민하다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해 진로 탐구 보고서 입력해 보았다. 윤서 자판 누르자마자 컴퓨터에 뒤지게 많이 떴다. 윤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놀라며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윤서는 이렇게 자료가 많으니 하나 베껴서 내도 알아볼 사람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였다. 씁시다. 뭔 짓거리? 글쓰기 윤리 위반. 지금은 이거 저작권 침해죠? 그래서 지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서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글쓰기 윤리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글쓰기 윤리란 글을 쓸 때 마땅히 행하여야 지켜야 하는 도리로 글을 쓰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범입니다. 자, 이거 밑줄 치시고요. 뭐야? 이게 바로 글쓰기 윤리 개념이죠. 글쓰기 윤리 개념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로 나누죠?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윤리로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럼 너는 뭐 외우면 돼요? 각각의 차원으로 나눠진 거를 외우면 됩니다. 글쓰기 윤리는 크게 개인적 차원의 쓰기와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로 나뉜다. 바로 나오죠. 자, 이제 나눠봅시다. 먼저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좀 알아봅시다.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그 짓으로 꾸며 쓰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뭐야?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예요. 자,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아이고 또 떨어질 것 같네.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입니다. 거시기.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하는 거래요. 즉 구라치지 말고요. 진실하게 쓰는 겁니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꾸미거나 과장하여 더 큰 감동을 이끌어내고 싶은 유혹. 그러니까 뭐야, 댓글 더 많이 받고 따봉 많이 받는 거. 그래서 구라를 뒤지게 치잖아요. 그래서 요거 씁시다.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야? 어그로 끌라고, 따봉 받으려고, 따봉충들이 그래서 구라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요거 개인적 차원의 윤리를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게 되는 이유.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너네도 그런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말을 어떻게든 좀 재밌게 하려고 자극적으로 쓰고 싶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쓰는, 주변에 보시면 그런 애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적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쓰기도 하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듣거나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마치 직접 겪은 일처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글은 단순히 글쓴이의 신뢰 문제를 넘어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어겼을 때의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왔죠. 씁시다. 개인적 차원 쓰기 윤리 더럽게 기네. 위반의 문제점 1.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다. 문제점 하나 둘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뚜끼 알았지?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예시가 이런 겁니다.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 퍼지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 이에 달리는 악성 댓글. 그러니까 야 그거 그러던데? 니들 다 뭐야? 야 그러던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나 누구한테 들었어.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들에 니들이 다 낚이고 어그로가 끌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야, 야, 그 새끼 완전 개쓰레기네 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거지. 그러다가 역으로 고소가 들어가죠. 왜? 허위 사실 유포예요, 너도 결국에. 그거를 퍼다 나르는 순간 너도 같이 그 유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야, 중립기업 받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 그래? 일단 중립기업 받습니다. 왜? 판결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괜히 헛짓거리 하다가 너도 같이 거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개인적 차원 윤리 위반하는 예. 쓰기 윤리 위반한 예 1.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의 잘못된 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쩌면 그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쓰세요.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 이거 야 어떻게 못 줄이냐? 개인적 차원 쓰기 윤리 이거 어떻게 못 줄이냐? 야이씨 개인적 차원 개쓰윤이라고 하면 또 이상한데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오늘따라 글쓰기가 귀찮구만. 솔직히 안 귀찮은 날이 없습니다. 네. 쓰시고 아씨 글 대신 써주는 로봇 없나? 내가 말하면 알아서 탁탁탁탁탁탁탁 그런 게 있으면 떼돈을 벌지. 아셨죠? 아이디어 내가 줬으니까 만드는 건 니들이 하세요. 바로 떼돈입니다. 말하는 대로 그냥 갖다가 글을 탁탁탁탁 써주는 거.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글을 쓸 땐 더욱더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지키려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연구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코로나 같은 거 있죠. 뭐 영상 찍는 지금 코로나가 한창이기도 하고 뭐 이게 뭐 한 1년 2년 뒤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코로나 그땐 그랬지 이러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큰 돌을 만지기 위해서 뭐다? 연구 성과를 부풀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야 멱살 잡고 후려야죠. 왜? 사람 몸에 들어갔는데 목숨이 걸렸는데 그거를 입증이 안 됐는데 입증됐다라고 구라치고 사람한테 맞췄는데 갑자기 이 사람 죽어버리면 누구 책임인데? 그 새끼 책임이잖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 매우 중요한 거죠. 아 더럽게 길어. 계속 하겠습니다. 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 이제 넘어왔습니다. 사회적 차원으로. 개인적 차원은 그건 뭐예요? 개인이 진실하고 구라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죠. 사회적 차원은 뭘까요?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으며 저자의 허락을 받아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를 밝히는 도리. 이게 바로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개념.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즉 남의 거 함부로 가져다가 쓰지 말라라는 소리죠.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작자가 창작이나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합니다. 씁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회적 차원 쓰기 윤리 위반의 문제죠. 어우 얘들아 더운데 나 에어컨만 틀고 올게요. 에어컨만 틀고 오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쓰기 윤리 위반의 문제점은요 개인의 창작 의욕을 방해하죠. 왜냐면 내가 기껏 만들었는데 남이 그냥 쓱 가져가가 쓰면은 내 노력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못하러 나는 지금까지 연구를 했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차원으로 쓰기 윤리를 일단은 얘기를 해준 겁니다. 글쓰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하면서 이제 사례를 또 보여주겠죠.
사회적 차원 쓰기 윤리 위반 사례 미리 쓸게요 그냥. 아유. 사회적 차원 쓰기 윤리 위반 사례. 그래서 이거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명작인 무기여 자릿거래의 결말을 47가지나 써보고 나서야 결말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의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는 첫 소설 출항을 완성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창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표절이라고 합니다. 표절이 뭐예요? 그냥 베껴 쓰는 거죠. 베껴 쓰는 거 솔직히 누가 못합니까? 얼마나 쉬워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원작자의 창작의 고통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더 좋은 작품들이 안 나오겠죠. 왜 개나 소나 다 표절하면은 그 무슨 재미가 있어. 똑같은 거 또 봐야 돼요 맨날. 그래서 표절은 작가의 고통스러운 직업으로 탄생한 영혼이 깃든 작품을 순식간에 나의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표절을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솔직히 이거 모르는 사람 있냐? 이게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하지만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 행위는 마치 물건을 훔친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실제로 사회적으로 꽤 알려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뭐 그런 일 너무 많죠. 논문 표절 사건은요. 인터넷에 치기만 해도 주르륵 나옵니다. 이등 표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윤리의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글쓰기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세요. 글쓰기를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고 하는 이유. 그래서 뭐 이런 거다잉.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쓰기 윤리는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건강한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니까요. 씁시다.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을 때 문제점. 자, 나아가 사회에서 유통되는 글과 자료가 진실성, 정직성, 합리성 등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신뢰는 개박살이 날 수밖에 없다. 야, 이거 1, 이거 2. 그뿐 아니라 공동체 의사결정이나 정책 판단 또한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 이거 3. 쓰기윤리 지켜지지 않을 때 문제점 3. 이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지금 문제가 몇 개나 있어요. 3개가 있죠. 건강한 의사소통할 수 없고 신뢰 개박살나죠. 이거 야 네가 쓴 거 맞아? 구라치지 마 새끼야. 이거 바로 그냥 다 그냥 평가 절하해버린다 소리야. 그러면 공동체 의사결정 정책 판단 또한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고. 왜? 뭔 정책을 하려고 이제 막 자료를 긁어보고 믿을 수 있겠냐? 이거 이대로 했다간 잣될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못 믿는 거야. 그냥 우리 사회가 불신으로 가득 차는 거야. 너 숙제 해왔어? 안 했잖아 새끼야. 했는데 억울한데 일단 쳐맞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글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쓰기 윤리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갔어?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진실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로 글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구라치지 말란 소리예요. 쓰기 윤리를 지키는 방법.
그래서 특히 인터넷처럼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매체에 글을 쓸 때면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하며, 이거 밑줄 쳐야 돼요. 미치는 영향 생각해서 신중한 태도로 글을 써야 합니다. 나와 남 모두 배려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썼다면 올바른 글쓰기 문화 정착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건강 의사소통 문화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라 따로 필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지문 보시고 그대로 외워서 문제 풀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오세요.